안녕하세요, 오과장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이고요 9시 31분이고 오늘 애기 재우고 수업 시작하러 나왔어요. 장마가 곧 시작돼서 배달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지런히 부업도 해야 됩니다. 쿠팡이츠 홀 접해서 가고 있어요. 수업지로. 첫 번째 픽업 완료했고 배달지로 이동해볼게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기자전거 부업을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정확하지가 않더라고. 인터넷에서도 팔스 스로틀 겸용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챗 GPT에 물어보거나 네이버에 물어보고 정확한 기준을 좀 잡고 싶었어요. 저도. 첫 번째 배달지부터 갔다 봅시다. 첫 번째 배달 완료했고요. 이 전기자전거로 부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전기자전거 살 모델을 골랐을 때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보험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이게 파스 스로틀 겸용 제품이에요. 파스라 하면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모터가 개입해서 그거로 가는 거고, 스로틀 같은 경우는 뭐 오토바이나 스쿠터처럼 왼쪽에 핸들 그 당기는 레버가 있어요. 이걸 당기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가 개입돼서 갈 수 있는 방식이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전거와 TM이다. 자전거는 뭐 우리 페달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전거고, T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동 모터가 달려있는 제품들 중에 25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25km 올라가면 모터 개입이 꺼지고, 무게가 30kg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원동 이동 장치야. 뭐 예를 들어 뭐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내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이 도로 우측 끝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저녁에 주로 부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로 다니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로 꼭 다니고 싶은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폴리스포츠 엑스트론 투어 제품은 25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고, 그리고 30kg 미만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TM 개인형 이동 장치에 속해요. 일단은 픽업 갔다 올게요. 네이버에 보거나 챗GPT에 보면 이 파스 스로틀 전용, 즉 이제 스로틀이 가능한 자전거라면 원동기로 속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번호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헷갈려서 먼저 이제 제조사 폴리스포츠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봤어요. 지금 폴리스포츠 고객센터에서는 이 제품은 처음에는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정합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기종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기도 좀 명확한 기준이 없구나 싶어서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시청에 전화를 해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다 하니 대중교통과라는 쪽으로 연결을 해줬고, 자전거 도로 조항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한 게 딱 그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전거와 TM 개인형 이동 장치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 장치가 뭐죠? 속도 제한이 있고 무게 제한이 있는 제품이면은 TM에 속한다, 즉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는 속도 제한이 있고 무게 제한이 있는 전기 자전거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어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이거든요. 보험인데 배달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장마라 그런지 확실히 습하긴 하네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두 번째 배달 완료했고요. 첫
첫 번째 배달지로 이동하면서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들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제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뭐 특정 보험을 뭐 광고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풀 수락 전과 후, 그리고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쿠팡 배달의 민족 두 개의 플랫폼을 쓰는데, 먼저 배민 풀 수락 전에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풀 수락 후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간제 보험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수락 후에 뭐 배달 단가가 지금 좀 전에 갔다 온 것도 2,150원이면 거기에서 보험료를 빼가요. 쿠팡이츠는 아까 배달의 민족처럼 풀 수락 전에는 동일하게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쿠팡이츠는 풀 수락 후에도 제공하는 보험이 따로 없어요. 풀 수락 전에는 쿠팡이츠도 배민도 둘 다 없는 거죠. 풀 수락 후에는 배민만 있는 거고, 저는 제 맘 같아서는 둘 다 받고 싶은데 풀 수락 후 배민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풀 수락 후니까 돌아다니는 거는 배민이라서 적용이 되지만, 풀 수락 전에 콜을 받기 위해 번화가 쪽으로 이동한다거나 했었을 때 뭐 교통사고나 뭔가 다쳤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픽업부터 하고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완전 1분 남았네. 먼저 이야기해보면, 쿠팡이츠에서는 배민처럼 PM한테 제공해주는 보험은 따로 없어요. 보험 소득을 확인해보면 PM 라이더 보험은 있는데, 이게 배달 일을 할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PM 라이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풀 수락 전에 적용이 되겠다. 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뭐 개개인이 알아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쿠팡이츠에서도 배민처럼 풀 수락 후에 이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으면 저는 돈 주고 가입하더라도 가입을 하고 싶거든요. 상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조금 아쉽습니다. 세 번째 배달 완료했고, 내려오는 길에 지금 배민 멀티 배달 2개 들어왔거든요. 아까는 4,800원인가? 기존에 봅시다. 오늘은 배민이 콜이 잘 붙네요. 쿠팡 하나 배달하고 나서 배민을 배달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해봅시다. 또 뭐가 있을까? 배달 부업을 하려고 할 때 고민했던 게 뭐가 있지? 일단 자전거 기종 선택을 해야겠죠. 자전거 기종 선택하고, 얘기한 김에 자전거 기종 얘기할까요? 첫 번째 건 픽업하고, 제가 이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기준이 몇 개 있었어요. 전기 자전거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전기 자전거 프레임 모형에 따라 구분도 하고, 파스트 로고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 아무튼 첫 번째는 AS가 중요했어요. 일반 중국 제품 거 사면 가격은 쌀 수는 있었어도 부품이 고장나서 운행이 안 된다 하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 자전거를 못 쓸 것 같았거든요. 뭐 안 고장나면 모르겠지만 안 고장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임 방식이었어요.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를 찾았어요. 왜냐면 저는 자전거를 차를 타서 어딘가 이동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집에다 두고 집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집에서 마시려거나 아니면 진짜 배달 부업에만 쓰는 용도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뭐 접이식이어도 그렇게 쓰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자전거 부업 시작할 때 프레임이 구동등난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접이식이 아닌 프레임이 두 번째 이제 기준이었어요. 생각보다 배달일이 이런 일반 노지도 다니기 때문에 이 자전거에 닿는 부하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는 파스소프트 겸용. 스로틀이
있었으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언덕길 올라갈 때 스스로만 하기에는 무릎이 좀 부담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해서 부담 안 가는 선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스로틀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터리.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전기자전거 배터리 무게가 상당해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한 손으로 뺐다 뺐다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이게 의자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하려면은 집에 들고 가서 이걸 충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는 걸 목표로, 뭐 이건 운행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 타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해도 충분해요. 일단은 배달부터 먼저 갔다 올게요. 네 번째 배달 완료했고 배터리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출력. 모터 출력 중요하거든요. 출력이 약하면 언덕길 같은 데 못 올라가. 요 정도? 어떻게 보면 진짜 기준이 많이 따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는 편이었어요. 제가 요거를 당근으로 구매를 했는데, 당근 판매하시는 분이 배달하시려고 골프 62리터 가방, 그리고 바닥 파티션 4개, 헬멧, 그리고 요 자전거 구매하시고 일주일도 못 하셨다더라고요. 요 제품을 135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아주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장, 그러니까 의자 안장 밑에 이제 쇼버가 없거든요. 아 맞다, 당근에서 보면 이것도 같이 들어요. 배달 가방, 자전거, 바닥 파티션, 이제 안장 쇼버, 그리고 푹신푹신한 안장까지 그렇게 세트로 35만원 주고 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전거 수업을 고민하시면 새 제품을 사셔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당근에서 매물 보는 것도 진짜 괜찮아요. 일로 가야겠다. 이게 생각보다 자전거 배달법 시작하려고 사셨다가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런 거를 그때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니 또 금방 배달이 도착했네요. 이거하고 폴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어디서 봐. 우와, 배민 또 몇 킬로를 주나? 5,600원? 조건에서 5,600원이네요. 그러니까 더 괜찮네. 다섯 번째 배달 완료했고 픽업지로 이동해 봅시다. 우리 완료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기대가 좀 있네요. 자전거 세팅을 한번 볼까요? 요게 그거예요. NCX 그 쇼바 안장 쇼바고, 요것도 싸제로 푸시북신한 안정 같이 산 거고. 아 그리고 요놈 단점이 이 라이트예요. 라이트 요게 엄청 약해요. 불이 되게 약해서 밝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요 그 라프로스 거 라이트로 사서 쓰고 있고, 요게 62리터짜리 배달 가방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이 배터리가 요건데, 요거를 이렇게 들어서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불편해.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빼서 요 사이로 틈새로 해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 무게가 가볍지가 않아요. 한 7, 8kg는 되는 것 같아요, 무게가. 자전거 배달 세팅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 조립 완료가 돼서 가볼게요. 7번째 배달도 조립 완료됐다고 하니까 바로 앞이거든요. 그리고 요 자전거 단점이 또 있어요. 생각보다 높이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타기가 힘들어요. 픽업 다 완료했고 배달 가봅시다. 배달지도 가까워서 오늘 생각보다 시간 대비 아까 괜찮은데요? 11분은 너무 많이 왔는데? 와, 내일 오늘보다 더 덥다네요. 아, 오늘 진짜 낮에 진짜 더웠는데. 여섯 번째 배달 완료했고요. 7번째 배달 갈 건데 지금 신규 배차는 다 껐어요. 7번째 배달 완료하고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로 퇴근하는 걸로 할게요. 배달 완료하고 집에 가면 11시 정도 되겠네요. 지금 10시 50분이거든요. 지금 탄지는 1시간 20분 탔고, 가는 길에 와이프가 탄산 하나 뭐 사다 달라 하니까 탄산 음료 사고, 오늘 배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탄산 음료 사러 가야겠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과장이었습니다.